몇 년 전 67세의 민수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는 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왕이라는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기에 다른 음식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의 한마디가 민수 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는 민수 씨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달걀 2개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달걀도 좋지만 그 양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걸까? 실제로 삶은 달걀 1개에는 약 6.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나쁘지는 않지만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작은 부상에도 회복이 더뎌집니다.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달걀이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흡수율이 높고 노년기에 특히 적합한 10가지 식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근육 회복, 염증 완화,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몸에 힘을 되찾아주는 식품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음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아마 익숙하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모른 채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입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더 진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 함량도 2배 이상 높습니다. 100당 약 10-12개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이는 삶은 달걀 2개를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특히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은 높이고 지방은 최소화한 선택으로 체중 조절이나 혈관 건강을 신경 쓰는 노년층에게 이상적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특별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유청과 유당을 여러 번 걸러내면서 소화가 쉬운 상태로 농축된 단백질만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위장이 예민한 노년층에게도 적합합니다. 2020년 학술지 누트리엔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g 이상의 유제품 단백질을 섭취한 고령자들이 12주 동안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병행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간단한 활용법으로는 플레인 요거트에 아마씨나 블루베리, 호두 등을 섞어 아침 식사로 먹거나 부드러운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릭 요거트는 노년기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이어서 소개할 2번째 음식은 다소 소박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단백질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한 비밀 병기입니다.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100당 약 9개 단백질을 제공하며 삶은 달걀보다 더 높은 단백질 밀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병아리콩의 진정한 가치는 단백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고 단단한 콩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이 들어있어 소화와 혈당 조절,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인 병아리콩은 2021년 Journal of Nutrition에 실린 연구에서 노년층이 육류 대신 병아리콩과 같은 콩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 손실이 최대 26%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 속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아리콩은 조리 전에 하루 정도 물에 불려두면 더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삶은 후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샐러드로 먹거나 오븐에 구워 바삭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수프나 스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그릭 요거트가 편안한 시작이라면 병아리콩은 꾸준한 근육 유지를 위한 든든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고대 잉카 문명에서도 신의 곡물로 불렸던 특별한 식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병아리콩이 식물성 단백질에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다면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단백질 자체의 질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바로 고대부터 완전 단백질로 불려온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100당 약 14개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특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칼슘 흡수, 콜라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퀴노아는 라이신 함량이 매우 높은 곡물입니다. 2022년 누트리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식단에 퀴노아를 포함한 노년층은 단순히 흰쌀밥을 먹은 대조군보다 단 8주 만에 하체 근력이 약 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 주변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낙상 위험이 높은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퀴노아는 조리 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두면 사포닌 같은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줄어들고 단백질 활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조리할 때는 뼈 육수나 저염 채소 육수를 사용하면 미네랄도 함께 보충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강황이나 후추를 함께 넣으면 항염 효과도 더해집니다. 완성된 퀴노아는 따뜻한 곡물볼, 아침 식사용 스무디볼, 채소 볶음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이처럼 퀴노아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노년기 근육 회복과 활력 유지에 있어 핵심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네 번째 음식은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은 고단백 영양 씨앗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100당 무려 19개 단백질을 제공하여 같은 양의 삶은 달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호박씨의 진짜 강점은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 삼총사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근육 수축, 산소 공급, 조직 재생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며 특히 60세 이후 결핍되기 쉬운 성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뭉치고 경련이 자주 발생하며 철분이 모자라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연은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9년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12주 동안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근육 염증 지표가 최대 3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이미 진행 중인 염증성 근육 손상을 되돌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호박씨는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생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지방 그릭 요거트에 뿌려 먹거나 스무디에 한 스푼 넣어도 좋고 곱게 갈아 크리미한 씨앗 버터로 만들어 빵에 발라 먹어도 훌륭합니다. 퀴노아와 호박씨는 각각 곡물과 씨앗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단백질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특별한 발효식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곡물과 씨앗이 근육을 지키는 조용한 보호자라면 이제 소개할 음식은 우리 몸속 깊은 곳 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바로 발효식품 템페입니다. 템페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래된 전통 발효식품으로 통째로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콩의 단백질 구조가 바뀌면서 소화가 쉬워지고 흡수율이 놀랄 만큼 높아집니다. 100끼당 약 20끼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단순한 양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삶은 달걀을 크게 앞섭니다. 템페는 완전 단백질로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류신과 이소류신 같은 근육 성장에 핵심적인 아미노산 함량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대한 신체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템페와 같은 고효율 식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기에 템페의 가장 큰 장점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에 실린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노년층일수록 제지방 근육량을 더 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얇게 썰어 팬에 살짝 구운 후 간장이나 사과 식초로 풍미를 더하거나 샐러드에 넣어 고소한 단백질 토핑으로 활용해 보세요.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템페는 단단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템페가 장에서 단백질 활용력을 높여주는 식품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근육의 재생과 염증 회복을 동시에 돕는 초록빛 영양소입니다. 바로 스피루리나입니다.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해조류로 100끼당 약 29개 단백질을 자랑합니다. 이뿐 아니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은 85%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동물성 식품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스피루리나는 피코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022년 Nutrients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스피루리나 섭취 후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최대 3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회복 속도는 물론 근육 손상을 늦추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스피루리나는 혈액 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개선하고 영양소가 근육 세포까지 더 빠르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 회복이 느려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기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스무디에 바나나, 호두, 시금치와 함께 한 작은 스푼 넣거나 따뜻한 오트밀에 살짝 섞어 먹으면 됩니다. 특유의 해조류 향이 부담스럽다면 에너지볼이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습니다. 템페와 스피루리나는 각각 장과 근육, 그리고 면역까지 다방면에서 건강을 지탱해주는 식품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생소하지만 근육에 꼭 필요한 지방산과 함께 완전 단백질을 담고 있는 씨앗을 만나보겠습니다.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초록빛 영양소인 스피루리나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 지방산까지 균형 있게 갖춘 씨앗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는 100당 약 35개 단백질을 제공하며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완전 단백질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햄프시드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퀴노아조차도 이 균형을 완전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2021년 Frontiers in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햄프시드를 식단에 포함시킨 노년층이 단백질 흡수 효율이 더 높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이 빠르며 전반적인 근육 유지력도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백질 보충을 넘어 몸의 반응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식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햄프시드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이 매우 우수하고 특히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 건강, 뇌 기능, 심혈관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햄프시드 하나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따뜻한 채소 요리에 뿌려 먹거나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섞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단,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경우 섬세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햄프시드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단백질과 지방산을 조화롭게 제공한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세이탄은 가공을 통해 단백질을 극대화한 특별한 식품입니다. 세이탄은 밀에서 전분과 섬유질을 제거하고 글루텐 단백질만 농축하여 만든 고단백 식품입니다. 100D당 약 30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육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없어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적합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세이탄은 가볍고 부드러운 구조 덕분에 노년층에게도 소화 부담이 적으며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021년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반 식단을 섭취한 노년층에 비해 세이탄을 식단에 포함한 그룹은 3개월 만에 제지방 근육량을 평균 21% 더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용법 역시 다양합니다. 쫄깃한 식감 덕분에 고기 대체 식품으로 활용하기 좋고 마늘과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 먹거나 야채와 함께 볶음 요리에 넣으면 씹는 재미와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이탄에 함유된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피망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햄프시드와 세이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년기의 근육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연과 기술 두 방향에서 완성된 단백질의 조화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숙성이라는 시간이 만든 특별한 식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햄프시드와 세이탄이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보여주는 단백질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은 시간이라는 특별한 재료가 더해져 탄생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바로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길게 숙성되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천천히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됩니다. 덕분에 소화가 쉬울 뿐 아니라 체내 흡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100당 약 42개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대부분의 육류나 달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파르메산 치즈에는 근육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이 풍부합니다. 단 30g만 섭취해도 약 5개 류신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량을 충족시키는 수준입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흡수가 잘 되고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난 식품은 매우 가치가 큽니다. 2019년 누트리엔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숙성된 치즈에서 얻은 단백질은 일반 육류보다 약 30% 더 높은 흡수율을 보였으며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어 식욕이 줄어든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따뜻한 채소 요리나 오트밀, 오믈렛 위에 가볍게 뿌리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치즈의 향이 퍼지면서 식욕을 돋우고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을 풍부하게 보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유제품 코너에도 없고 육류 코너에서도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바로 건어분말, 특히 건조 대구나 명태 분말입니다. 건어분말은 수분이 제거된 생선을 가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 100당 무려 63g에 달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걀의 2배, 닭가슴살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 식품의 진짜 강점은 빠르고 효율적인 흡수력에 있습니다. 2020년 클리니컬 누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매일 일정량의 건어분말을 섭취한 노년층이 단 10주 만에 제지방 근육량이 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류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활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죽이나 국, 찌개, 채소 볶음에 한 숟가락만 넣어도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특히 씹는 힘이 약하거나 식욕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용이하고 잘 상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단, 선택할 때는 소금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 등급의 순수 건조 분말을 선택해야 하며 식사에 자연스럽게 섞어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파르메산 치즈와 건어 분말은 작은 양으로도 큰 힘을 주는 고농축 단백질 식품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음식을 아우르며 왜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삶의 회복력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식품은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넘어서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회복의 영양소였습니다. 어떤 음식은 근육을 빠르게 채워주고, 어떤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또 어떤 음식은 장을 건강하게 해 단백질 흡수를 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달걀이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라 믿고 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 요거트 하나를 바꾸고 오트밀 위에 씨앗을 한 스푼 더하거나 국 한 그릇에 분말을 살짝 섞는 작은 변화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음식 중 낯설거나 시도하기 어려워 보였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음식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 버튼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보탬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오늘 접시에 올리는 한 숟가락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매일의 식탁이 다시 몸에 힘을 주고 마음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